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헬로 닥터 TV의 송철입니다. 세우법인 스타텍스 윤현동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세무적인 관점, 저 사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가 평소에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자산 증식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그쵸. 수년 저희가 안 지가 지금 벌써 한 15년 됐나요? 15년 됐죠, 거의. 한 14년 정도? 네, 벌써 14년 정도 됐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올리기부터 만났었는데 지금 뭐 어쨌든 나름 열심히 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아직도 물론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나오는 이 주제가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집 안 사신다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집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그 비싼 걸 깔고 앉아있는 게 너무 이렇게 소모적이라고 느껴서 차라리 그 돈을 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게 됐는데 잘 됐죠. 잘 샀죠. 그때 제가 집을 사고 나서 세무사님이 이제 2년 정도 뒤인가 사신 것 같은데 2016년 그쵸. 제가 15년도에 샀고 그 다음에 샀구나. 16년도. 그때도 사실 싸지 않았어요. 그때 한참 오를 때였잖아요.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조금 저점에 샀고 제가 막 설득을 했죠. 저보고 이제 집 안 산다고. 근데 사야 된다. 막 내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제 생각에는 전세로 다니면 되지. 전세금 올려주면 되잖아 라고 해갖고 했었는데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이 그 전세로 가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죠. 대출을 하면은 살 수는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죠 그때. 거의 차액이 그때 전세가액이 되게 쌌어가지고 옛날에는 또 그러니까 전세를 갈 돈이면 집을 사고도 돈이 조금 남던지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대출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70%까지 나왔으니까 DSR도 없었고 뭐 DTI도 없고 그때는 그냥 소득만 그래도 은행의 판단에 어느 정도 되면 다 해줬거든요. 요즘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계약할 때도 한 100번은 고민했죠. 이거 이상한 집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계속 비슷한 가격에서 한 번 쑥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번 놓쳤잖아요. 고민하다가.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놓쳤잖아요, 사실은. 일주일 사이에 또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나는 역시 운이 없구나. 항상 이렇구나. 뽑기도 맨날 꽝이고 항상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아니었죠. 네, 지금 이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이제 주택값이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하면. 그렇죠. 하여튼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증식에 대한 원장님들은 물론 뭐 더 소득 금액이 대부분 더 크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캐시플로우도 좋고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돈을 벌 때 일을 저질러야지.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저질러야지. 감당이 되니까. 왜냐면 이자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근로소득이 되니까 이게 받쳐지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한 7년차, 8년차 되면 약간 매너리즘 빠질 수도 있거든요. 벌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약간 그때 되면은 매출도 이제 어느 성장기를 찍었고 약간 유지 또는 약간의 하락기가 드는데 그때는 또 일을 못 저질러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 좀 일을 좀 저질러 놔야 내가 메꿀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인데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부동산 쪽이 좀 많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정답은 아닙니다.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도 다양하게 미국 주식도 갖고 있고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언제부터 원장님들이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초창기에 개원했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본계도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빚도 이제 많이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원하는 목표치대로 어느 정도 올라서 안정권에 들었다 싶으면은 사람은 항상 불안감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됐다라고 하면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맞아요. 나중을 위해서 좀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원장님하고 저희도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불안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내 뭐 노후나 은퇴를 위해서 뭐 이거 길어야 10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위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월세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연금도 지금 뭐 시원찮은 상황이니까. 국민연금 의미 없죠. 그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아까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당이 가능할 때는 네. 그런 부동산을 사고 이게 잘못돼도 속된 말로 이자 낼 돈 능력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하향세에 접어들 때는 네. 정말 무서워서 뭐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는 느끼는 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돈 모은 다음에 그때 안정적으로 하자. 그것도 물론 정답이긴 한데 시간과 변화가 너무 빨라요. 이미 내가 근로소득도 물론 많이 버시지만 그 가격은 내가 번 것 또는 비슷한 거나 더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분들이 어려운 것 같고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도 말씀하신 궤도에 오르면 이제 돈이 좀 쌓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출 갚아야 될지 말지를 질문 많이 받으시죠. 저도 좀 질문 받거든요. 이거를 갚는 게 낫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물건이 좋으면 네.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원래 이자율이 낮았을 때 뭐 네.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할 때는 네. 이게 경비 처리가 된다 그러면 한 1.5%에 쓰는 거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러면 차라리 대출을 갚지 말고 빠르게 올라가는 주식을 사든가 빠르게 올라가는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굉장히 비싸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대출을 갚는 게 일단은 유리하긴 한데 네. 내가 봤을 때 저 부동산 급매로 나와서 사자마자 한 2, 3억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돈은 제쳐두고 내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그쵸. 이럴 때는 그 부동산을 사는 게 더 좋을 수 근데 있죠. 이 말을 좀 정리하자면 내가 이 이자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운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내가 그런 거 운영을 못해 라고 하면 갚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쥐고 있어 봐야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초기부터 비용 처리가 된 거니까 한 5년간은 가죠. 초기에 받아놓은 개헌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5년 동안 100% 이자 비용이 처리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야 이 개원 자금을 다 개원할 때 썼다는 전제하에 네. 우리 자산가액이 크기 네. 때문에 우리가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네. 비율대로 이자 비용이 처리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매일매일의 적수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경비가 처음에는 우리 자산가액이 5억이고 대출이 5억이었을 때는 이자 비용이 뭐 3, 4천 나와도 다 처리가 되죠. 근데 네.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자산가액이 꾸준히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도 부채는 하나도 안 갖고 있다 100%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비율이 얼마인지 네. 남았는지. 사실은 이자 비용을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비 처리도 안 되고 나는 자금이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어. 이럴 때는 상환을 어느 정도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네요. 그 비율 맞춰서 내가 이제 판단하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병원이 자리 잡히면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냥 이제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조언을 얻으려고 세무사님한테도 물어보시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좀 축약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 거래처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병원들이니까. 거의죠. 예, 병원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그 소규모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한두 개씩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신고 대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구분 상가로 조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렇게 사신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압박감에 밀려가지고 사신 경우가 있거든요. 나 뭐라도 해야지 다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 2억인데 지금도 2억이는 이런. 왜냐면 오피스텔이 이제 접근하기가 리스크도 적고 금액도 적고. 예, 금액 적고 이제 월세가 어떻게든 나오니까 네. 안정적 투자처긴 하죠. 예. 근데 그게 공실이 되면 이제 이자 비용 그냥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잘 안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좀 신중히 하셨으면 싶긴 해요. 왜냐하면 내 친구도 하고 선배도 하고 후배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해서 야, 공부할 때는 그게 맞아요. 따라가면 중간은 갑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휩쓸려서 하다가 왜냐면 시기도 다르고 워낙에 변화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좀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볼 땐 내려놓으시고 좀 긴 호흡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임장도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하고 일요일 학회 가고 그럼 퇴근하면 늦는데 언제 다니냐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또 이겨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고 뭐 사실은 저희가 짧게 홍보하자면 저희 또 투자자문사 또 헬로닥터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언도 나중에는 저희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냥 세무적인 투자의 관점 또 저희의 생각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또 스타텍스 채널 또 헬로닥터 채널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면 또 후속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